추미애 활용법을 놓고 갑론을박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요. 일단 왜 갑론을박이 시작이 됐냐면요 이겁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지역구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일단 동작을이 나오고요. 중구, 성동구 갑, 송파갑. 지금 민주당에서요.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을 딱 물어보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조사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통상적이면 딱 한 곳을 조사하는 게 보통인데 여러 곳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갈 수도 있고 저쪽도 갈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역을 보면은 굉장히 보기에 따라서 격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좀 그런데 이런 곳에 놓고 조사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추미애 전 장관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태까지 몸을 사리지 않았듯이 비겁하게 숨거나 몸을 사리지는 않는다. 여러분과 함께 풀어내야 될 문제인 거죠.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실 겁니까? 해야 되는데요. 또 예. 지지자들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좀 정신 차리면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저에게도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제가 볼 걱정입니다. 때는 있을 것 뭐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당의 네. 훌륭한 자원들이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재훈 위원장. 네네. 듣고 계시기로는 아무튼 추미애 전 장관을 민주당은 서울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추미애 대표가 뭐 보수 쪽에서는 좀 많이 이제 어떻게 뭐 깎아 내리시더라고요. 예. 뭐 보수의 뭐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보수의 어머니요? 예. 근데 지금 상태는요. 어떻게 이야기 나오면 야 그때가 추미애 장관이 했던 말이 맞구나 하는 국민적인 여론도 상당합니다. 어떤 게요? 어떤 게 그러니까 맞구나 윤석열 합니까? 대통령이란 아, 게 그 당시에 그 봤을 평가에 때는 대한 예 그렇죠. 부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보수 뭐 이렇게 진보를 다 떠나서 추미애 장관이 사실 민주당의 당 대표로 최초로 맡은 장관입니다. 여성 중에. 예.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조롱할 대상은 아니에요. 이분이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예.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활용보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어느 서울로 가든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의를 하고 또 본인한테도 당에서요 이게 사실 상의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갔으면 하는 거 혹시 어떤 의미로 이번 총선에 임하는 목표라든지 자세를 여쭤보거든요. 예. 그런 조율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상대성이잖아요. 예. 상대 후보가 혹시 이제 다른 추미애 장관과 상징적으로 뭐 여권이나 야당과 이렇게 상징적인 싸움일 이렇게 지역의 격전지로 분류가 되면 예. 전략 공천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이 뭐 활용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추미애 전 추가 질문 드리면 추미애 전 장관이 총선에 등판하게 되면 출마를 하게 되면 민주당의 전체적인 총선 구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되는데 말씀드렸죠. 어느 지역에 예.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다르죠. 예를 들어 가정입니다. 예.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나 광주에 한번 가고 싶다. 전라도에 한번 가고 싶다. 호남? 그렇죠. 예. 한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예를 그건- 들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체적인 총선에서의 야당의 어떤 큰 역할이나 그런 쓰임새에 맞게 가야지 어떤 본인의 총선의 욕심 그리고 좀 다른 개인적인 사심은 아니겠지만 예. 좀 다른 역할을 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될 수도 있죠. 어려운 곳으로 가도 어려운 곳으로 가라. 어려운 그런 것이요. 그 역할에 잘 맞게 이제 퍼즐을 서로 잘 맞추는 과정이 한 50일 정도 남았겠죠. 송영호 국민의힘 위원께 이거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은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면 이거 선거 구도 자체가 또 옛날처럼 바뀌어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아까 그 그래픽에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여러 지역에 적합도 조사를 돌린다는 거 예, 아닙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요. 저는 그거 그 자체 지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그거 자체가 좀 함의가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저 세 곳이 지금 예로 나왔는데. 왜냐면은 어느 한 군데 돌렸는데 뭐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돌리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이건 그렇다면 저렇게 여러 곳을 조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 추정입니다만 사실 여기저기 돌려도 다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곳을 돌려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동작을이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예. 동작을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빅네임이 그냥 지역 연고 없이 옮겨왔을 때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2008년에 정동영 전 장관
그 장관의 대선 후보까지 했는데 연고 없이 그냥 옮겨왔다 낙선했거든요. 2014년에 730 재보선 때 그 노회찬 전 의원이 동작을 해 또 출마했었잖아요. 예. 당시에 진보 진영이 가졌던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연고 없이 오니까 역시 낙선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지역에 왔을 때 잘 되겠는가 싶고 또 중성동갑 같은 경우도요. 거기 지금 이제 윤희숙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의 대결이 이루어질 건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이 임종석 전 실장을 다른 데로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윤희숙 전 의원이 제기한 86 운동권 대 경제 전문가 맞대결에서 자신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돼요. 또 민주당이 또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 그렇죠. 그 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예. 그 추미애 전 장관은 1996년에 새정치국민회의에 인재 영입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예. 그때 그 인재 영입 과정을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전 의원이 회고록에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 순명이라는 회고록이 있는데 거기 예.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회의에서는 대구에 출마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추 전 장관이 그 호남 원적 유권자가 많은 서울 광진을 희망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을 그 어떤 정치 초심에 맞게 예. 대구에 가시는 것을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구 출신이신 우리 서재현 위원장님 의견도 한번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게 추미애 전 그러니까 당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를 원하는 곳과 추미애 전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곳이 달라서 충돌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잠깐 이거 서재현 위원장은 네,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 한 10월인가요? 추미애 전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대구에서 예. 당원들이 또 대구에 좀 한번 요청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께서는 좀 이제 좀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선뜻 한번 도전해보겠다, 혹은 대구를 위해서 한번 희생하겠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안 했다. 네. 그걸로 좀 짐작해 본다. 자 그런데요, 추미애 전 장관 얘기를 하면 꼬리표처럼 붙는 게 현 정부 탄생의 주역 아닙니까? 이거예요 지금요. 늘 나오는 꼬리표처럼 돼 있는 게. 그래서 그럴까요? 다음 목소리에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네. 또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어떤 정책적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인사 문제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걸맞는 책임의식을 갖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물론 뭐 완전히 공천을 배제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냐 그건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동작이나 한강벨트에 따른 우리 당 후보들도 당선 확률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추미애를 또 내나?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심판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걸 보고 제가 어제 그 동작이나 그 근처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우리 당 분들에게 축하 메시지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병천 전 위원장. 물론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회 뭐 어떤 판단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뭔가 좋습니다. 반기는 듯한 분위기도 있거든요. 분명히요. 네. 이거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000년 이후로 총선이 총 6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3승 3패였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예. 수도권에선 5승 1패를 했어요. 2008년 2008년 한 번만 패배하고 예. 2000년, 2004년, 2012년, 16년, 20년을 민주당이 이제 수도권에서 이겼는데 그 얘기를 좀 다르게 말하면 수도권에는 민주당에 오래된 국회의원이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거든요.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역동적인 걸 좋아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K-팝이든 뭐 K-컨텐츠든 세계적인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서울 지역 선거가 엄청 중요한데요. 서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를 뭘로 봐야 되냐면 한강 벨트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민주당이 서울 전역을 압승을 했는데 강남 3구를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서울의 총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에서 민주당이 졌어요. 그런데 그 14개 구가 다 어디냐? 한강 벨트에 다 모여 있어요.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구들. 그렇죠. 뭐 광진구, 영등포구, 예, 뭐 동작구 이런 데들이거든요. 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정말로 이길 생각이 있으면 예. 우리 이재명 대표의 표현처럼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예. 이 표현을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과 당 지도부가 좀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은 한강벨트에다가 지극 정성을 투자해야 돼요. 어떤 분을 투자해야 되냐? 우와, 민주당이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민주당이 우리가 진보적 가치라든가 민주화 운동을 했었지만 부족함들이 있거든요. 예. 민주당이 경제 성장에도 관심 있고 대기업에도 관심 있고 친노동과 친기업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민주당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공천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자칫 지금 유권자들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보면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고 싶은데 민주당도 약간 좀 뜨뜻미지근하다, 갸우뚱하다라는 그 중간쯤의 여론에 지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 출마 또는 공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는 뭡니까 그럼? 제가 지도부라면 예.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은 대표까지 하셨던 분인데 저는 제가 지도부라면 추미애 전 장관을 한강벨트에 배치하지 않겠어요. 지금 지도 좀 아까 다시 볼까요? 조사를 했다는 그 지역구 지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내용 보면요. 이것도 한강벨트네요. 다 접하고 있네요. 지금요. 지금. 네, 지금 저기가 다 이제 한강벨트인데요.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선거 승리에 최대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다 뭐 소진되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이재명 그 대표께서도 이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얘기했는데, 이 한강벨트에 국민적으로 약간 설레는 후보, 기대감이 있는 후보를 주로 배치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뭔가 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오래된 정치인, 아까 전에 우리 그 송 위원님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96년부터 계셨던 거거든요. 그럼 96년이면 지금 한 20년 지났나요? 30년 지났나요?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된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신제품을 배치하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지혜로운 전략이다. 이런 게 필요해 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전 대표는 아무리 봐도 신제품은 아니다. 그러니까 관록이 있는 정치인일 수 있지만 관록은 있지만 신제품은 아니다. 네, 그런 뭐 이제 객관적인 사실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걸 강조하신 것 같은데 김인영 부대변인 경쟁 정당, 옆집 정당 사정이긴 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면은 이건 선거에 우리가 땡큐인데 이런 분위기입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평가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지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을 저희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라 결국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줬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민주당의 법사위원 의원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런 학습 능력이 좀 민주당 분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있겠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까 들어보시다 본인은 좀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좀 민주당 내에서는 약간 다른 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